네. 헌법재판소는 한남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헌법재판소는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은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8인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8인 체제라고 하는 거는 6명 이상이어야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고 8인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때도 8인 체제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최상목이 마은혁을 일명 보류한 건 좀 찝찝하고 이상하긴 해. 그렇죠. 그렇지만 저 상황에서 지금 정형식이나 김복형이 다음에 조한창 정도는 여론에 따라서는 탄핵 반대표를 누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지금까지 나오는 정보로는 여기에 특별히 지금 8명 중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할 만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 역대로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에 충실했던 그런 조직이었다 이런 건데 이제 최상목이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한 이유가 뭐 협의가 없었다 그랬는데 저것도 거짓말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사월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18일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도 거짓말 잘하니까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국회의장단에서도 국회의장실하고 국민의힘 간 서로 오간 공문이 있답니다. 그래서 합의한 증자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하기는 소송을 하면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280% 정도 장담하는데요. 윤석열 체포되잖아요. 지금 막혔던 거 다 뚫릴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일종의 그 화장실 막힌 그런 느낌인데 뚫어놓고 나면은 시원하게 데려가잖아요. 이런 뚜더빵 같은 새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점에서 윤석열이가 저렇게 나올 줄 모르고 뭐 탄핵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체포가 가장 우선이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린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달째 되네요. 그때가 12월 3일이었으니까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30일째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건 뭐 소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침대 축구 계속 늘려보겠다. 어쨌건 지금 방법은 없지만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켜가지고 여론을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의 유일한 전략에 가까운데 헌법재판소를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 안 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문제죠. 위헌적이고 위법하죠. 이거 뭔데? 이런 거죠. 대통령도 없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왜 행사합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최상목이 저러고 나니까. 최상목 입장은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드러낸 거잖아요. 다거부도 아니고. 둘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2명 정도,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정도의 차이였지 2명을 할지는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게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나왔던 메시지가 우리 지금 탄핵 사건이 10개나 있어. 사람이 없어. 빨리 임명해달라고 막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상목이 딱 2명만 임명을 해 일단은. 저는 마은혁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임명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달 안 넘길 거라고 봅니다. 집중해서 남은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시키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이거 국회 몫이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회 임명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지 그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체포될 놈이 사는 게 권한쟁의 심판이 아니라고.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는데 그것을 판단해 줄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보다 이걸 먼저 심리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이거잖아요. 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 확인 소송 신속 심리할 것이라는 말은 윤석열 탄핵 심리보다 이걸 더 먼저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심리할 게 많지도 않아요. 법조항만 보면 돼요. 기속행위거든 이거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조항을 해석하고 막 이럴 일도 별로 없어요. 이럴 일도 별로 없어서 정말로 형식적으로 한 번 정도 심리 열리고 제 생각에 바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임명권자의 이 도장 하나가 필요한 것일 뿐 실제로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윤석열이든 이걸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의원식 국회의장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이건 헌재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더군다나 이제 헌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론에 굉장히 충실한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윤석열이 딜레이 되면서 숨어있던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의 여론이 조금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정신없이 막 내랑 겪고 윤석열 탄핵 겪었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버티니까 조금 더 윤석열 지지적으로 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여론은 신년 여론조사 겁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는 뭐 탄핵 돼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뭐 비상계엄 내란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70%면은 사실상 만장일치입니다. 근데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환자가 돌아가시 직전에 갑자기 좀 기운이 나가지고 말씀을 잘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세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도 웃겨. 어제 정진석이하고 최상목이 만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근데 최상목이가 원한 대행인데 정진석한테 약간 고개 숙이는 모습이 그렇죠. 사진으로 찍힌 게 있었어. 최상목이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할 때 중국 시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자인데 최상목이는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상모가 불렀다는 바로 그 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쪽에서는 윤석열이 따까리로 있었던 애를 지금 추경호 다음에 경제부총리로 올렸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상목이 진짜 나쁜 놈이긴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권 입장에서는 배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버텼어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그다음 또 탄핵할 수 있을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버틴 게 아니라 2명을 임명함으로써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줄여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정진석이 그만두네.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수리를 했네 안 했네. 대통령실 저 직원들 내가 수리할 뭐 권한이 또 있다 없다 이런 논쟁으로 들어가더라고. 임명은 하고 수리는 못하고 뭐야.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무등급으로 드는 생각이 그거죠. 윤석열이 상목이한테만 상모가 있을까? 덕수한테는 안 했을까? 윤석열의 평소 성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모가만 했을 것 같지는 않다. 덕수 할배 뭐 이런 거.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내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내가 서울대 안 나왔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식, 성적 그게 아니고 정치인들에는 가장 먼저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이 계엄령이 새끼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우 나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 이쪽에 디폴트 가시긴 해. 이런 사람들 항상 있어. 그렇긴 하지만 저게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헌법재판소는 제가 봤을 때는 정영식이 제일 먼저 나서서 윤석열 탄핵 외칠 거예요. 그리고 정영식에 대해서 이제 그 처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뇌물이다 이렇게 말 많고 이제 정영식이 하는데 오히려 처제를 그 진실과 화해위원장으로 꽂아준 거는 둘 사이에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둘 사이에 연결이 잘 되면 뇌물을 언더 더 테이블로 주지 위로 주지 않아요, 결코. 정말로 형식아 내가 너 뽑아줬잖아. 그러니까 너 알지? 하면 이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일은 의식적으로 피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영식 처제를 그 자리에 꼽아줬다는 거는 정영식과 무슨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어떤 길을 냈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영식한테 윤석열 묻히는 행위가 그렇죠. 예. 더 눈치 보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더 눈치 보고 더 위축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물밑 작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고 지금 물밑 작업이란 게 되긴 할까요? 그리고 물밑 작업이란 게 된다 한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헌법재판관이 나는 윤석열이 돼야 돼. 윤석열이 되면 나한테 좋은 자리 준댔어. 윤석열이라는 자를 누가 믿을까요? 과연.
윤석열이라고 술 친구다 쳐. 윤석열하고 20년 술 치고야. 이 친구를 믿을까요? 20년 자기 따라다니던 후배도 사살해버리라고 하는 놈인데 내가 쟤한테 잘 보이고 쟤한테 나 잘해줬으니까 내가 이번에 판결 좋게 내주면 쟤가 나한테 뭔가 해줄 거야. 과연 그런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물론 헌법재판관을 100%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늘 말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잖아요. 법과 원칙대로만 할 리가 없다는 신뢰.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검사는 내 나부었고 이미 판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너무 막연한 그 우려만 가지고 헌법재판소 못 믿는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탄핵이 안 되면요 대한민국 아사리판 되고 그렇죠. 내란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반드시 계엄을 또 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기각됐어? 탄핵이 안 된 거야?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뭐 저번에 나왔던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죠. 그걸 핑계로 또 계엄 내립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은 형사재판이 안 끝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탄핵이 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물론 이제 탄핵이 인용이 안 된다는 이 상정 자체를 하면 안 되지만 또 내란이라는 이 중범죄에 대한 수사는 또 수사와 판결은 또 이것대로 또 갈 거거든요. 그래 나서 정말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제자리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살짝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쟤네들이 질질 시간 끌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기술에서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얻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렇게 시간을 주면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윤석열이 무슨 지랄 연병을 해도 국민이나 그 어떤 세력도 윤석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체포에 들어간 느낌이죠, 지금. 들어가야죠. 근데 저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한테 충성할 일이 있다고. 좀 쉽게 표현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좀비들이에요. 민주주의 그렇죠. 국가에서는 좀비들에 가까운 건데 경찰이 의지만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 드러내는 건 일도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민주시민들이 같이 포함되면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한테 무조건 맡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거. 그리고 저거 진짜로 한 줌도 안 돼요. 경찰 입장에서. 네. 자,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윤석열만 잡고 국힘은 놔주면 히틀러만 잡고 나치당은 놔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답이시네요. 비유시네. 정권 바뀌면요. 저는 정당 예산 바로 가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권 안 뺏기려고 어마어마한 온갖 조작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죠. 네, 그렇죠.